오늘은 그 다원곡선 암호화 중에서 실제로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이제 퍼블릭 키를 어떻게 생성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원곡선 암호화 일리트 커브 크립토그래피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수학적인 이제 백그라운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좌에서 원래는 그러한 인간이 개발한 그러한 기술의 핵심 아이디어가 뭔가 그거를 좀 알아보자는 거였는데, 수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프라이빗 키에서 퍼블릭 키를 어떻게 생성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수많은 암호화폐가 있는데, 대부분의 암호화폐에서 또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공인인증 이런 것도 다 이러한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하고 퍼블릭 키 이런 방식인데, 이게 이제 비대칭 암호화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이 프라이빗 키, 개인 키를 임의로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키를 256비트 바이너리 넘버로 생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알파벳이 아니고 그냥 0101 이런 것들의 256비트로 임의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생성하면 본인이 직접 01 이렇게 쳐서 생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샤256 같은 겁니다. 샤256 아무 키나 주고 아웃풋 나오는 게 있죠. 그거를 자기 개인 키로 쓰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 개인 키는 내가 잘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블록체인에서는 개인 키를 잃어버리면 그 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못 찾아요. 개인 키를 설사 이 프로그래머조차도 그 개인 키를 알아내거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같으면 상당 부분의 암호화폐가 그 블록체인 상에 잠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려서 이제 못 찾는 거죠. 그런 거면 상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키를 개인이 만들면 이걸 잘 보관해야 된다. 이거를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엘리프틱 커브 크립토그래피라는 요 원웨이 암호화 테크닉에 의해서 이제 퍼블릭 키를 생성하는데, 요 퍼블릭 키를 생성해서 이제 이게 비트코인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을 쓰면 개인 지갑이 있는데, 디지털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의 주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소는 사실 퍼블릭 키하고 거의 같은 건데 누구한테나 공개될 수 있는 그런 컨셉인데, 퍼블릭 키가 뭐 520비트나 또는 264비트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다루기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34캐릭터로, 그러니까 영어 캐릭터 34개로 표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주소를 알거나 퍼블릭 키를 안다고 해서 이제 프라이빗 키를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프로그래머조차도 알 수가 없고, 이거는 뭐 현존하는 컴퓨터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프라이빗 키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성했다고 보죠. 여기 K가 우리 강좌에서는 요 빨간 K로 쓴 것이 다 이제 프라이빗 키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요 K가 이런 식으로 256비트 바이너리 또는 64 캐릭터의 헥사데시멀로, 그러니까 16진수 한 자리가 2진수 4자리 된다고 그랬어요. 바이너리는 0101로 된 거고, 16진수는 그 캐릭터가
0부터 9까지, 그다음 A부터 F까지 해서 16개의 캐리 들어가지고 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디지털 소사이티 살고 있기 때문에 바이너리에 대한 개념은 조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0과 1로 구성되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이번 강좌를 통해서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256비트 바이너리 넘버 010,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F 같으면 바이너리로 1111입니다. 그리고 요거 16진수 한 자리가 바이너리 4자리니까 요게 전체 256비트 바이너리 넘버가 되는데 요거를 내가 생성했으면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굳이 10진수로 변환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인간이 10진수로 쓰니까 굳이 10진수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수가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데시멀인 건 데시멀 넘버를 표시하는 겁니다. 10진수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가 돼서 이런 수는 그 일반 그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매틀랩 이런 데서 그냥은 작동하는데 수가 너무 커서 그래서 이거를 이런 수를 쓰려면 특별히 좀 조작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프라이빗 키에서 퍼블릭 키는 요게 G라고 쓴 게 제너레이터 포인트입니다. 제너레이터 포인트는 X, Y 좌표인데 XY 좌표 계상에서 X, Y 좌표입니다. 그런데 그 X 좌표가 다시 그 256비트 바이너리 넘버고 Y 좌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표상에서 X, Y가 엄청나게 멀리 있는 큰 수라는 거죠. 그 수를 다시 내가 생성한 프라이빗 키로 그만큼 곱해주는 겁니다. 케입해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ECC를 다룰 때 그 2배하는 거 또는 뭐 우리 시험에서도 했습니다만 3G를 구하라 그러면 2G를 구하고 거기다가 다시 G를 더해주면 돼요. 그런 식의 연산을 하는데 이 연산을 사람 손으로 하려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컴퓨터한테 주면 컴퓨터는 순식간에 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으면 일리프틱 커브는 y제곱은 x 3승 플러스 7 모두 p이고 요 p가 이제 프라임 넘버인데 요 p가 이렇게 큰 수입니다. 그러니까 10진수로 쓰면 이제 이렇게 되고 이거를 바이너리를 10진수로 표현하는 그게 2의 256승 계산하고 빼기 2의 30에서 이렇게 그냥 이거를 다 계산하면 이 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프라임 넘버를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고 10진수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16진수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한데 수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이 연산을 실제로 하려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소수가 이 수가 소수라는 것 자체도 소수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이 소수냐 아니냐는 거는 나눠보면 돼요. 이거 4가 소수냐 하면 2로 나눠보면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금방 되는데 이거는 뭐 2, 3, 그 다음에 5, 7, 이 아래쪽 소수를 전부 다 가지고 한 번씩 다 나눠봐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연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K배를 하면, 사람 손으로 하면 거의 불가능한 건데, 이제 이렇게, 이런, 연산을 곧 한 페이지 나오겠는데, 여기서 SECP256R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 방법입니다. 표준 방법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으면 요 G 포인트가 아예 정해져가 있어요. 이게 매번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을 수행하고 나면 요 그 X 좌표하고 Y 좌표가 이렇게 다시 계산이 되는데 이것도 헥사데시멀로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걸 데시멀로 표시하면 10진수를 표현하면 이렇게 큰 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PX, PY를 계산한 다음에 요거를 그냥 병렬로 나열해요. 나열하면 이것이 퍼블릭 키가 되는데 거기다가 앞에 04를 씁니다. 04는 uncompressed public key 해서
이제 퍼블릭 키가 이렇게 하게 되면 256 더하기 256, 그 다음 거기다가 앞에 8비트 더하면 520비트가 돼요. 이게 굉장히 큰 수죠.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의 그 블록에 쓰려고 하면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요거에 X 좌표만을, 요 PX 좌표만을 퍼블릭 키로 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퍼블릭 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520비트입니다. 그런데 퍼블릭 키하고 이제 퍼블릭 키가 바로 그 지갑의 주소로 사용되는 건데 이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조금 조작을 해요. 조작도 하고 또 이 퍼블릭 키를 설사 안다고 치더라도 만들기가 쉽지 않게 이렇게 다시 조금 더 조작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P가 지금 퍼블릭 키입니다. 이 P 프라임을 만드는데 이거는 P를 다시 SHA-256으로 한번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256비트 넘버가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라이펌드 160이라 해서 요것도 일종의 해싱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결과가 160비트가 돼요. 그래서 요 P 프라임은 160비트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프레픽스 앞쪽에 00을 붙여줘요. 여기 0이 이제 16진수 0이기 때문에 4비트입니다. 그러면 8비트를 여기에 넣어주고, 바이너리로 0000, 0000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책섬을 넣는데, 책섬은 이렇게 계산해요. 요, 프레픽스하고 P 프라임, 요거를 다시 SHA-256으로 2번 돌리는 겁니다. 2번 돌려서, 그러면 요 결과는 256비트인데, 그거의 처음 4바이트, 그러니까 32비트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연산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베이스 58 체크 인코딩이라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그냥 58진수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58진수를 쓰려고 하면 캐릭터가 58개가 필요해.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지금 우리가 숫자 1부터 9까지 0은 또 안 써요. 왜냐하면 0은 대문자 O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0은 안 쓰고 1부터 9까지, 그 다음에 A부터 G까지 쓰는데 대문자 O는 빼요. 아까 0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문자 A에서 G까지 쓰는데 여기서 대문자 I하고 소문자 L도 빼요. 이게 헷갈리니까. 그 과거에 이제 저희들이 그 대학 다닐 때 포트란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그 코드를 손으로 이렇게 종이에 써서 그 다음에 그 전자계산소에 갖다 맡기면 그 펀치 아가씨들이 그걸 쳐주는데 그걸 받아서 다시 그 카드 리더기에 집어넣으면 이제 그때 내가 짠 프로그램이 읽혀져서 이제 구동이 되고 결과가 나오는데 그 과정이 며칠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게 나는 L로 썼는데 타이핑하는 아가씨가 I로 쳤어. 또 나는 0으로 했는데 대문자 O로 타이핑했어. 그러면 또 며칠이 더 걸리는 겁니다. 숙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 4개를 빼고, 그러니까 원래 숫자하고 영어 대문자 소문자 다 합치면 62개인데 그 중에서 4개를 빼서 58개. 58개를 가지고 이제 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레픽스 P 프라임 책섬을 58진수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비트코인 주소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숫자 1000을, 10진수 1000을 58진수 여기서 이런 방법으로 해보면 이거는 3YR이 돼요. 여기서 이제 숫자 0은 숫자 1, 숫자 1은 숫자 2 이렇게 쭉 이렇게 대응시키고
그 다음에 10은 B, 11은 C 이렇게 해서 제일 끝에 57은 소문자 G 이렇게 대응시켜서 3Y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프라이빗 키 K에다가 우리가 제너레이터 포인터를 곱한다고 그랬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9G다 그러면 이거를 9번 더 하는 것보다는 일단 2G를 구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2배를 해서 4G, 8G 이렇게 하면 금방 훨씬 더 빨리 9G에 도달할 수 있어요. 8G까지 구한 다음에 G를 그냥 더해주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이 계산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주소는 항상 이제 1로 시작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내가 256기 바이너리 프라이빗 키를 만들어요. 생성해서 그거로부터 ECC를 통해서 퍼블릭 키를 생성하고 그거를 다시 58진수로 인코딩을 해서 비트코인 주소를 만든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내 비트코인 고유한 비트코인 주소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퍼블릭 키가 520비트라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좀 불편한 거죠, 사용상에. 그래서 이거를 요즘은 이제 compressed public key에서 아까 px, py, x좌표, y좌표가 있었는데 요 x좌표만을 요 퍼블릭 키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구별해 주기 위해서 x, y를 다 쓰는 거는 04로 시작하고 요거는 16진수입니다. X좌표만 쓰는 거는 02 또는 03으로 쓰는데, 요 Y가 짝수냐, 홀수냐, 그거에 따라서 02냐, 03으로 써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도 또 한 번, 이 퍼블릭 키를 누가, 이거를 이제 위변조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요렇게 함으로 해서 한 번, 체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퍼블릭 키가 02로 시작하거나 03으로 시작하면 이게 256비트에다가 앞에 8비트를 더한 거니까 02, 03 이게 8비트잖아요. 그러니까 264비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02로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Y가 짝수고 03이면 그게 홀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록 사이즈 문제 때문에 점차적으로 compressed public key를 선호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그림은 요게 Mastering Bitcoin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비트코인 주소 생성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그림이 굉장히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이제 개인 키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SHA-256으로 한번 돌리고 라이프홈드 160으로 한 번 더 함수 연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게 이제 퍼블릭 키가 요게 있는데 퍼블릭 키의 해시 값인데 여기서 이제 퍼블릭 키를 일단 만들었다고 보고 요 공개 키 해시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앞에 영영을 붙이고 책섬을 붙이는데 책섬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요 퍼블릭 키에다 00 붙인 거를 SHA-256으로 2번 연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앞에 4바이트를 이렇게 가져와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58진수로 인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의 비트코인 주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립틱 커브 크립토그래피하고 그러니까 타운 곡선 암호화 원리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키에서 퍼블릭 키를 어떻게 만들고 또 비트코인 그 지갑 주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봤는데 지금 이것들은 다 그 대칭 그 비대칭 암호화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 기법이 이제 그 고대 시대 때부터 쭉 이렇게 개발되어 왔는데 그 2차 대전에서 그 이니그마 모이신이 대칭 암호화 기술을 쓰는 거였다. 그렇게 대칭 암호화라는 것은 인코딩하고 디코딩 할 때, 암호화 할 때나
풀 때 복화라는 건 암호로 푸는 겁니다. 풀 때나 동일한 비밀번호를 넣어서 푸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 키가 중간에서 해킹이 되면 이제 암호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2차 대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독일의 이니그 머신에서 쓰는 독일 히틀러의 그 암호를 연합군 측에서 그걸 해독을 함으로 해서 연합군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러한 그 대칭 암호화를 발전시킨 것이 비대칭 암호화입니다. 비대칭 암호화는 키가 두 개가 있어요. 프라이빗 키하고 퍼블릭 키가 있는데, 그 암호화할 때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를 해서 복구할 때 퍼블릭 키로 하거나, 또는 거꾸로 암호화할 때 퍼블릭 키를 쓰고 복구할 때 프라이빗 키로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키를 쌍으로 이렇게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노출될 염려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프라이빗 키는 내 혼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중으로 전파로 날려보낼 일이 없어요. 인터넷에 보낼 일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가는 거는 퍼블릭 키가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퍼블릭 키를 가지고 내가 프라이빗 키로 암호한 거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시큐어한 암호화 방법이고, 그래서 오늘날은 다 이 비대칭 암호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비대칭 암호화 기법을 쓰고 있고, 거기서도 다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대칭 암호화도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UTXO, Unspent Transaction Output. 이게 다시 말해서 내 지갑에 남아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보낼 때, 사용할 때 방법이 조금 달라요. 전자서명할 때는 내가 트랜잭션을 만들 다음에 내가 전자서명을 하거든요. 그 전자서명할 때는 내 프라이빗 키로 암호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내면 이제 받은 쪽에서는 여기에 그림이 있는데, 여기 트랜잭션을 만든 다음에 내가 내 프라이빗 키로 요 암호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그 받은 사람은 요걸 받은 사람은 이제 다시 그 퍼블릭 키를 가지고 이거를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 서명할 때는 프라이빗 키로 암호를 하고 퍼블릭 키로 복화를 한다. 이것은 디지털 문서의 진위 보장이 목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를 과정은 복잡한데 그거를 아주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메시지를 해싱을 하고, H는 해싱을 하는 겁니다. 해싱을 하고, 거기다가 내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인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말하자면 시그너처입니다. 내가 손으로 사인하듯이 그런 시그너처인데, 그 시그너처가 R과 S로 구성됩니다. R과 S는 다시 또 각자 기본적으로는 256비트입니다. 256비트 앞뒤로 조금 붙기도 하는데, R256, S256비트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그너처를 보내면, 시그너처는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그너처가 이 사람의 시그너처가 맞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하면, 오리지널 메시지가 있으면 그걸 해싱을 해서 HM이 되면, 그거 두 개를 가지고 사인을 하는데, 사인을 하면 이 시그라는 256비트 RS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내는 거죠. 보내면 이 메시지하고 이 시그너처를 받아가지고 퍼블릭 키를 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위조가 안 됐다면 true가 나오고, 위조가 됐다면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신용카드 쓰는 것도 이하고 비슷한 원리로 작동이 돼요. 신용카드는 오늘 뒷부분에서 다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키 P하고 시그는 네트워크에 공개되는 거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HM을 이 사인이 요 과정에서 요거를 이제 디코딩을 하는데, 요거를 시그너처하고 P를 가지고 이게 그 메시지의 해싱한 값을 다시 찾게 되는데, 그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방식은 UTXO 비트코인을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퍼블릭 키로 암호화. 그 다음에 퍼블릭 키로 복구한다.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비밀 보장이 목적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그 UTXO가 있으면, 인크립션은 퍼블릭 키로 하고, 이거를 내가 이제 누가 보낼 때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제 오너 1이 오너 2한테 비트코인을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그림이 여기 약간 헷갈리는데, 오너 0가 이제 오너 1한테 퍼블릭 비트코인을 보내려고 하면 오너 1의 퍼블릭 키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퍼블릭 키는 공개돼도 괜찮아요. 우리가 은행의 계좌 번호 같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요 이전의 트랜잭션의 이름표하고 그걸 가지고 해싱을 하고 거기에다가 오너 0 보내는 사람이 디지털 시그너처를 하는 겁니다. 전자 서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너 1이 이걸 열어서 다시 또 자기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쓸 때는 자기의 이제 그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열어서 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내가 비트코인을 받으려고 하면 그 보내는 사람한테 우리가 은행 거래할 때 계좌번호를 주듯이 내 프라이빗 키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프라이빗 키에다가 비트코인을 얹어서 그거를 암호화를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퍼블릭 키로 암호화를 하는 겁니다. 암호화를 해서 보내면 그걸 내가 이제 열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내 프라이빗 키가 있어야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블록체인 상에서 수많은 그 비트코인들이 들어있는데 요 프라이빗 키 요걸로 가지고 열 수 있는 거는 이제 내 돈인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돈이 막 이렇게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걸 내가 가져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쓰려고 그러면 요 프라이빗 키가 있어야 돼요.